네,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이항 정리인데요. x의 4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x 플러스 2의 6승. 이거의 정계식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항을 써보죠. 지수 컨비네이션 R 2 플러스 x로 바라보신다면 얘는 2의 6-r승 그리고 x의 r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x의 4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죠. r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 r에다 4 대입하시면 6C4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고요. 6C4는 6C2랑 똑같으니까 15가 되겠고 15에다 4를 곱하면 되겠죠. 15에다 4를 곱하시면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표를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표랑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은 각각의 확률들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3분의 A라는 천구가 다 더하시면 1이 된다라는 거를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값을 좀 한번 구해 볼게요. x에 대한 기대값은요. 이제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시면 A 더하기 A라는 친구가 나오고 걔는 3A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저기 위에서 먼저 A를 구해볼게요. 저 친구들을 다 통분해서 처리해 보시면 6으로 통분할 수가 있겠고 얘는 6A 더하기 3A 더하기 2A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6분의 11A인가요? 예, 6분의 11A. 요거는 6분의 11A가 되겠고 그럼 A라는 친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는 11분의 6이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죠. 저 기대값은요. 얘는 11분의 18이 되겠죠. 3이랑 6이랑 곱하면 18이니까.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11x 플러스 2 요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1ex 플러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천천히 잘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하시면요. 얘는 18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0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25번 문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42시간이고 표준면차가 4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기대값이 아니라 정규분포를 표현해 보시면은 x에 대한 정규분포는 42,4의 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임의 추출을 4명을 했대요.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4가 되는 거겠고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는요. 얘는 42 그리고 4명을 뽑은 상황이니까 4라는 친구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그때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이 43시간 이상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P, X 바 얘가 43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표준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Z로 바꿔주시고 43이라는 숫자에서 42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걔는 0.5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시면 Z축 그때 여기가 0이 되겠고 0.5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겠죠. 0.5는 여기 있습니다. 0.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처리하시면 되는데 0에서부터 0.5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19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0.5에다가 0.1915를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비슷한 숫자는 답은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갈게요. 여기 자리가 남네. 26번. 세 학생이 A, B, C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3명이 있어서 6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 이제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러앉을 때 A와 C는 이웃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와 C도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A와 C가 이웃하지 않고 and 그 다음에 B랑 C도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6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빼시면 돼요. 뭐 하면 되냐면 A와 C가 이웃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랑 C가 이웃해요. 이게 반대말. 근데 A와 C가 이웃하면서 B와 C가 이웃하는 그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랑 C랑 이웃하면서 B랑 C도 이웃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A, C, B 이렇게 요 순서대로 C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가 가운데 있을 때는 A랑 B가 자리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A, C, B 또는 B, C, A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이따가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빼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총 6명인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얘는 5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색깔 바꿀게. 5팩토리얼. A랑 C랑 이웃시키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명이 있는데 그럼 개체수로 바라봤을 때는 총 5개가 있는 거야. 걔를 일렬로 나열하면은 4팩이 되겠죠. 4팩에다가 A랑 C랑 자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팩을 곱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따로 그림을 안 그릴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B랑 C랑 이웃하는 거는 A랑 C랑 이웃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빼시죠. 뭘 빼요? A, C, B를 하나로 묶어요. A, C, B를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주시고 나머지 이제 3명을 생각해 보시면 큰 개체수로 바라봤을 때 4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3팩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원순열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고 A랑 B만 자리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할게요. 얘 계산하시면 120에다가 얘는 24에다 곱하기 하면 4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48이 되겠고 6에다가 2를 곱하시면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120에다가 96에다가 12를 빼니까 84가 되나요? 84를 빼시면 되겠어? 그럼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36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은의 수를 차례로 A랑 B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A랑 B는 1부터 6까지만 있는 숫자입니다.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A죠. 그러면은 A라는 친구는 자연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런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BBX 그리고 A-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현재 지금 얘가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거나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근을 갖거나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너의 판별식 D가 짝수 판별식 써도 괜찮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으로 나눈 거 제곱, B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 A-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A 곱하기 A-3을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B의 제곱 그리고 A, A-3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조금 더 복잡해 보이니까 어차피 A는 1부터 6까지니까 A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에다가 1 대입하시고 A에다 2 대입하시고 A에다 3 대입하시고 A에다 4 대입하시고 별 생각 없죠? 그냥 A에다 5 대입하시고 A에다 6 대입하셔서 그냥 한번 다 확인해 보는 작업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1입니다.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누가 봐도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그럼 얘가 음수야. 그럼 제곱한 거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1, 2, 3, 4, 5, 6 다 가능해.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에서부터 6까지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은 6개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A가 2여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B는 1부터 6까지 다 가는 상황이고요. A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그거는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일 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여기다 4 대입하시면 4 곱하기 1입니다. 그럼 B의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B는 2부터 6까지 가능하겠네. B라는 친구는 2에서부터 6까지 가능해. 그래서 얘는 5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5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5 대입하시면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고요.
제곱수가 1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4, 5, 6 이렇게 3개 있겠네요. B는 4, 5, 6이야. 그 다음에 A에다가 6 대입하시면 6 곱하기 3이니까 18이 되겠고, 그러면은 B의 제곱은 25랑 36 두 개만 가능하겠죠? B라는 친구는 5랑 6 이렇게 두 개 가능해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마무리. 일단 이 친구들을 다 더한 게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 맞죠? 그러면은 얘는 18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8개, 10개가 되나요, 그러면? 10개가 될 것 같습니다. 28개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36가지죠?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8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4로 나눠볼까요? 4, 9, 36, 그 다음에 4, 7은 28. 9분의 7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지금 9분의 7이다 보니까 이게 여사건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근데 그냥 제가 처음에 봤던 그 마인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다음은 28번. 두 집합 x는 1, 2, 3, 4, 그 다음에 y는 0부터 6까지만 가능합니다. 0 포함하고요. 6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함수값들을 더해요. 각각의 함수값들을 더했을 때 걔가 8이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치역은 0에서부터 6까지 가능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치역은 여기다 쓸까요? 치역은 어떻게 된다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또 역시나 여사건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일단 아무 생각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 부정방정식이니까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개 여기 8개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H 8이 될 거야. 맞죠? 4H 8 계산할까요? 얘는 C8 그리고 11이 될 것 같고, 얘는 11C3이 돼요. 11C3을 계산하시면은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요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주시면요, 15 곱하기 11이 되겠네. 15 곱하기 11이니까 165가 되겠다. 요거의 답은 일단은 165가 돼요. 그럼 절대로 165라는 숫자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기들이 165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겠죠? 네. 여사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뺄게요. 뭘 빼는 거냐면 안 되는 거 빼겠다고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8000 이런 거 안 돼요. 숫자 배열이 8000, 0800, 0080, 0008 이렇게 4가지 있죠? 그래서 8000을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4가지 이렇게 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6까지만 가능한데 7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71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다 더하면 8이 되지만 부합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7100을 1열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요, 4패 2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4를 2로 나눈 거니까 12가 되겠죠. 얘는 12를 빼시면 되겠어요. 그럼 165에서 165라는 숫자에다가 16을 빼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149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9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라고 했어요. A랑 B는 같지 않고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X랑 Y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X에 대한 정규분포는 평균이 A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Y에 대한 정규분포는 평균이 2B-A예요. 2B-A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역시나 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표준 편차가 동일해. 표준 편차가 동일해. 표준 편차가 같으면은 그 정규분포 곡선이 최대값이 동일하죠. 그리고 최대값이 동일한 상황이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했을 때 동일한 그래프, 평행이동했을 때 동일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일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현장 수업에서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차피 이거는 확통 선택한 사람들만 볼 거고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 이제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줄게요. 만약에 표준변차가 동일한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맞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완벽하게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끌고 가세요. 평행이동식 동일하다. 그러면은 저 교점에 대해서 선대칭을 이룬다. 이런 느낌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선대칭을 이루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 만약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해 보면 얘가 4라고 치고 여긴 요 친구가 12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4라고 하는 저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저 숫자의 정중앙에 이렇게 교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4랑 12의 정중앙 8이 되겠죠? 4랑 12의 평균을 낸 거니까 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은 어떻게 나온다고? 각각의 평균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평균의 평균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재 지금 봤을 때 이 평균이 여기 A고요. 여기는 2B-A예요. 근데 단순하게 A랑 B가 같지 않다라고만 표현이 돼 있지 A가 큰지 B가 큰지는 나도 몰라요. 맞죠? A가 큰지 B가 큰지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평균들의 평균이 있죠. A랑 2B-A의 평균을 한번 구해주시면 얘는 B가 돼요. 그래서 저 대칭이 되게 하는 저 친구 있죠? 대칭이 되게 하는 저 대칭축이 B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여기가 B가 된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고요. 이거를 캐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때 이제 여기가 B가 됐는데 이건 모른다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B-A일지 여기가 2B-A고 여기가 A일지는 나도 모른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한다면 얘가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인지 그 다음에 얘가 Y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의 이름을 fx라고 표현했고 Y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이 g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가정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왼쪽이 그냥 fx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오른쪽이 gx라고 가정하고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확실한 거는 여기가 a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2b-a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라는 거를 봤더니 x가 1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확률이 동일하대. 그러면 여기 이 교점이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나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와 얘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가 그렇잖아? 지금 같다라는 소리니 B라는 저 숫자가 11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나요? 11이에요. 요게 11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B를 구했어요. B라고 하는 저 숫자는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GX고 얘가 FX여도 얘가 11이냐? 네, 맞아요. 이것도 11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B는 11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F17, 그 다음에 G10, F15 이게 이런 대소관계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좀 지워보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17이라고 하는 저 숫자가 제일 작고요. 그리고 G10이라고 하는 저 숫자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F15라고 하는 저 숫자가 제일 큰 숫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랑 G가 이렇게 혼용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다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G라고 하는 저 친구를 F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GX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잖아.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서 X가 10일 때는 여기 있죠? 이게 10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와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상황은 여기서 선대칭이 되기 때문에 11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현재 F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여기 12랑 동일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G10이라고 하는 저 숫자를 F12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되시겠죠?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현재 여기까지가 가정인 상황이니까 이게 만족하는지 확인해 본다면 F17은 12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17. 그러면은 17일 때 함수값이 12일 때 함수값보다 더 작은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야. 15라고 하는 저 숫자는 여기 있을 거야. 12와 17 중앙인가요? 아니죠. 그냥 중앙쯤에 있다라고 쳐보죠. 그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 12일 때가 제일 크고 15일 때가 중간이고 17일 때가 제일 작잖아.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이 상황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프가 왼쪽이 fx고 오른쪽이 gx일 때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제가.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최대값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동일한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봤을 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는 11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A로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B-A라고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까 또 이제 이런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원래 맨 처음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G1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GX 입장에서 현재 지금 얘가 GX죠. 얘가 G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fx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G10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어요. 대충 요 정도 있다라고 쳐볼게요. 11보다 왼쪽에 있을 테니까. 근데 G10은 역시나 또 F 쪽으로 바라보시면 F12랑 동일한 값을 가질 거야. 왜냐면 이게 선대칭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G10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역시나 또 동일한 상황으로 F12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2 위치는 여기야. F17은 F12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일한 함수값을 가질 때가 되겠고 대충 좀 멀리 여기 17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5라고 하는 숫자는 12와 15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15는 F15는 F12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대충 여기다 잡아볼까요? 여기가 15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하고 싶긴 한데 다시 그림을 그릴게. 이제 fx 입장에서만 바라볼 거야. 요 그래프만 내가 좀 이따가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정 가운데가 A였고요. 우린 A 구할 거니까 12, 그 다음에 15 얘가 좀 더 가까이 있고 17 좀 멀리 있는 상황이야. 지워볼게. fx만 바라보시면 여기가 A고요. 12가 요 정도쯤 있어요. 17 멀리 있어요. 그리고 11일 때의 함수값보다 좀 더 크게 15가 요 정도쯤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게 지금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12는 A를 기준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고요. 15는 A를 기준으로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더 길어. 그러면 12와 15의 평균은 A보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와 15의 평균은 저 A보다 왼쪽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12와 15의 평균은 2분의 27이 되겠죠? 2분의 27이 되겠고, 그리고 12와 17의 평균은 A를 기준으로 12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17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12와 17의 그 평균은 정중앙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쯤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점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2 더하기 17, 29라고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저 숫자는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요. A라는 친구는 2분의 27보다는 크고요. 2분의 29보다는 작아요. 왜 이렇게 분필이 다 부셔지는지 몰라. 2분의 29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3.5 얘는 뭐 이렇게 돼. 아무튼 얘는 14일 수밖에 없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는 14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4. 끝났네요. 답은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A 구했고 B 구했어요. 둘이 더하시면은 25가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통계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표준편차가 동일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평균이 그 가운데 교점이 될 거다. 선대칭을 이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확통 3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가려고 하는데 A랑 B 주머니에는 각각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네모 박스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로 행동을 했을 때 A 주머니 또는 B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어지면 게임이 끝난대요. 게임이 끝난대. 그럼 이제 이 룰을 표현해 볼게요. 두 주머니 A, B에 각각 이미 하나씩 꺼낸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이면 A 주머니에 다 집어넣을 거고 다른 색깔이면은 B 주머니에 넣는다.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이거는 이 상황은 너무 단순해요. 같으면 A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뽑은 거를 그 다음에 다르면 B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라는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 네 번째 시행에서. 그럼 세 번째나 두 번째나 첫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개씩 뽑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한 개는 남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 시행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게임은 네 번째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끝나는 그 상황이 B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A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거일 때 조건부가 걸려있죠. 뭐뭐일 때 그때 두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 A에 들어있는 밑줄일까요? 흰 공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일 확률이에요.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네 번째 게임이 끝나는데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A 주머니에 흰 공이 최소한 한 개. 근데 지금 보시면은 흰 공이 고작 해봤자 전체로 바라봤을 때 두 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거나 두 개라는 소리인데 그럼 벌써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분류를 두 가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가 한 개 이상일 확률이라는 거를 여사건으로 생각하셔서 빵개가 될 때로 처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전체 확률에서 빵개가 될 확률을 빼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게 훨씬 더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전체 조건부 걸려있는 네 번 시행했을 때 게임이 끝나는 상황 거기에 집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시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먼저 첫 번째 시행에서 같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다른 공을 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같은 공을 꺼냈다라는 가정하에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같은 공을 꺼냈을 때도 이제 머리가 불편할 거야. 뭐가 불편하냐면 검정색을 꺼냈을 수도 있고, 맞죠? 검정색으로 같은 걸 꺼냈을 수도 있고 흰 공으로 같은 걸 꺼냈을 수도 있어. 그냥 어차피 지금은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먼저 같은 것을 꺼냈어. 검은 공 두 개를 꺼냈다라고 해볼게요.
검은 공 하나, 여기 한강 이렇게 꺼내서 이제 A로 갖다 집어넣는다고 쳤을 때 그때 요 상황은 흰 공 1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되겠고 A 주머니에는 그냥 왼쪽은 A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요. 흰 공이 1개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얘 2개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같은 거를 꺼냈다고 쳐볼게. 그럼 같은 거를 꺼내면 반드시 여기 흰 공 꺼내게 돼 있고 여기도 흰 공을 꺼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 한 개 뽑아가지고 같은 거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냐고, A. 그럼 여기 없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같은 것을 또 꺼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게임이 끝나요.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해져 버리네요. 반드시 두 번째 시행에서는 다른 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다른 걸 꺼내야 돼. 자, 이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다른 걸 꺼내면 다른 걸 꺼내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무조건 여기다가 넘기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 몇 개 남아요? 2개 남고요. 여기 2개 남을 거야. 근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이 네 번째 시행한 이 결과에서 A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3개 있고 여기 1개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A라는 주머니에서 하나도 없어지려면 다 다른 것만 나와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행동을 하려면 문제만 읽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같은 것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라고 한번 해보는 거라고요. 그럼 다 다른 게 나와야 된다고요, 친구들. 맞죠? 그러면 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다시 이 처음에, 맨 처음 시도했을 때 요 같은 것이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여기 2개 중에서 하나 뽑는 상황이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같은 것을 뽑을 확률을 흰 공 뽑을 확률 또는 검은 공 뽑을 확률이니까 2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 다른 말로 2분의 1일 확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요 4분의 2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의 수잖아요. 그럼 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걸 뽑을 확률은요, 이미 여기서는 흰 공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선 검은 공 뽑아야 돼요. 그럼 저 3개 중에서 검은 공을 2개 뽑는 거니까, 2개 뽑는 거니까 요 검은 공 다른 걸로 인정하는 거야. 3개 중에서 2개 뽑을 확률이니까 3분의 2가 될 거야. 됐냐? 됐죠? 됐냐? 됐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바구니를, 주머니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왜 자꾸 노란색을 쓸까, 내가? 그럼 이제 검은 공 하나 뽑고 흰 공 하나 뽑아서 일단 갖다 집어넣으면 흰 공 하나 뽑아지고요.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있고 검은 공 하나 있고요. 흰 공 하나 있고요. 검은 공 하나 있게 돼요. 또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럼 이제 또 요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인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다른 거를 뽑을 확률은 아까 같은 것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그거에 반대니까 2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다른 거 뽑을 확률 총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요렇게 해서 또 4분의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다른 걸 뽑았다라고 친다면 역시나 또 우린 또 바구니를 그려보시면, 자꾸 바구니라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그려보시면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흰 공 하나 남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요 상황에서 역시나 또 다른 걸 뽑는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흰 공 하나 뽑고요. 여기서 검은 공 하나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 3개 중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얘도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같은 것을 뽑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나리오는 2분의 1 확률, 3분의 2 확률, 2분의 1일 확률, 3분의 2일 확률을 다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숫자들을, 저 확률들을 다 곱하신다라고 하시면 9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9분의 1 확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색깔을 다른 걸로 가볼게요. 이제 처음에 다른 거를 맨 처음에 뽑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걸 뽑았다고 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흰 공을 뽑고 여기 검은 공을 뽑았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든 저 주머니의 상황은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았으니까 여긴 검은 공 하나 남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흰 공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흰 공이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하나가 되는 상황일 거야. 그럼 여기서도 게임은 네 번째에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또 여기서 다른 거를 뽑았다고 쳐볼게. 다른 거 뽑았어. 여기 검은 공 뽑고 여기 흰 공 뽑아버리시면 얘가 이쪽으로 다 넘어갈 거 아니냐고. A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 또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반드시 여기는 같은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같은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럼 같은 것을 뽑았다고 친다면 여기 검은 공 뽑고 여기서 검은 공 뽑으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여기 검은 공 두 개가 되겠고 A는, 그 다음에 여기는 흰 공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가 네 번째 상황에서는 A 주머니에 공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려면 일단은, 그렇네요. 여기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무조건 세 번째는 다른 거를 뽑게 되겠어. 왜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버리면은 무조건 다른 공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 뽑아버리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또 다른 공을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은 확률을 구해볼게요. 맨 처음 시도했을 때 다른 공을 뽑을 확률은 역시나 2분의 1이 되겠고, 자, 이제 요 바구니 한번 볼게. 요 바구니에서 같은 것을 뽑을 확률은 여기서 뭐를 뽑아요? 검은 공 뽑았으면 여기서 흰 공을 뽑아야 돼요. 그럼 흰 공 뽑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요 두 번째 시도 상황에서는 요 주머니의 상황이 얘는 검은 공만 두 개 있고 흰 공 두 개 있으니까 무조건 다른 공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이니까 얘는 확률이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검은 공 하나, 흰 공, 검은 공 하나 이쪽 가고 가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의 주머니 상황은 얘는 검은 공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흰 공 하나, 흰 공 두 개,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되시겠고요. 여기서 또 다른 공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검은 공 하나 뽑고요. 여기서 흰 공 하나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흰 공 두 개 있고 검은 공 하나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확률이야. 그럼 이 확률들을 다 곱한 게 이 상황에서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일까요? 3분의 2 맞나? 3분의 2 맞겠지. 얘랑 곱하시고 처리하시면 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3분의 1인가? 죄송합니다. B 한 개, 검은 공 한 개, 그 다음 흰 공 두 개, 검은 공 한 개니까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아까. 미안해요. 얘는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얘 다 곱해보시면요. 처리해보시면 9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미안해요. 9분의 1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부가 걸려있는 그 확률은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에서 9분의 2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분자에다가는 뭐를 처리하는 거냐면 두 번째 시행했을 때 흰 공이 한 개 이상이 될 확률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에서 뺄 건데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다고요?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A 주머니에 흰 공이 빵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다. 됐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행을 끝내고 난 요 상황에 대해서 말이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같은 것을 뽑았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그때 다른 걸 뽑는 순간 무조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흰 공이 빵개가 되는 상황은 요 덩어리에서 이 1번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다른 거를 뽑았다고 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뭘 했죠? 여기서 흰 공 하나 뽑고 여기서 검은 공 하나를 뽑았어. 맞죠? 그래서 흰 공 하나 뽑고 검은 공 하나 뽑아서 1로 넘겨서 이렇게 된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뽑아야 돼, 반드시. 그래서 검은 공 하나 뽑고 해서 검은 공 하나 뽑았기 때문에 검은 공 2가 되면서 여기가 흰 공이 없어진다고. 흰 공이 빵개라고 지금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만약 이 다른 거를 뽑은 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야. 맨 처음에 다른 공을 뽑았을 때 여기서 흰 공 뽑고 여기서 검은 공 뽑는 게 아닌 여기서 검은 공 뽑고 여기서 흰 공 뽑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검은 공 뽑고 여기서 흰 공 뽑아주시면요. 그럼 그때는 요 상황일 거야. 바구니가 주머니가 이렇게 될 거야. 검은 공 하나 뽑고 흰 공 하나 뽑았다라고 친다면 일로 넘겨주시면 여기 흰 공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가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같은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흰 공 하나 뽑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면 일로 넘겨서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돼. 그러니까 요 상황이 여기가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된다고. 그럼 이거는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저 확률 4분의 2였죠. 그 4분의 2의 2 분자 2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았을 수도 있고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았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맨 처음 다른 게 반드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았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시행했을 때 A라는 주머니에 흰 공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흰 공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여기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면 된다고. 여기가 4분의 1이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이 가면 돼. 3분의 1 그리고 1 그리고 3분의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실까요? 그럼 계산하시면 4 이렇게 지워주시면 2가 되겠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시면요. 얘는 18분의 1이 되겠죠? 18분의 1이 되겠어요. 얘는 그러면 18분의 4죠. 18분의 4가 되는 상황이니까 계산 마무리 하시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답은 4분의 3이라고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럼 4분의 3이니까 계산 마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6p를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36을 곱하시면 되겠고요. 9, 3, 27인가요? 최종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내가 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오래 걸리지만 또 혼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실수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